그래서 우리가 그 경우에 따라서 쓰는 여러 가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격언들을 모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뭐 그런 내용들 중에서 계절과 시절에 따른 투자 격언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10월은 주식 투자를 하기에 특히 위험한 달이다. 이처럼 위험한 달로 7월, 1월, 9월, 4월, 11월, 5월, 3월, 6월, 12월, 8월, 그리고 2월이 있다. 역설적으로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1년 내내 위험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인데요. 아마 이 말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하나하나씩 격언을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해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명이라는 이제 밝은 어스름한 그런 여명이 있기 바로 직전인 새벽이 가장 어둡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거나 주식에 폭락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나 이럴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됩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쓰는 표현이 이런 거죠. 주식은 농사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 농부다. 그래서 씨앗이나 묘목을 잘 골라야 되고, 그러니까 업종을 잘 골라야 되는 거죠. 종목을. 그리고 때 맞추어서 물을 줘야 됩니다. 너무 일찍 줘서 씨나 묘목이 썩어도 안 되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물을 줘서, 즉 투자를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풍부한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씨앗이라는 부분하고 때 맞추고 물주기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다음은 이제 월요일 효과, 요일 효과, 그리고 주말 효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는 건데요. 월요일이라는 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만나는 날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보통 나쁜 소식 또는 생각지 않았던 소식, 그 다음에 불리한 공시정보 이런 것들이 기자들도 쉬고 하니까요. 그럴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보통 장이 안 좋더라. 이런 관점으로 접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월요일 효과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것 중에 최악이 그거였죠. 1987년도 10월 19일 하루 동안에 22.6%가 대폭락한 그런 때가 바로 블랙먼데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월요일 효과가 있으면 또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크게 보면 우리가 사계절을 누리는 건데, 사계절에 대해서 우리가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아. 밀짚 모자 겨울이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여름이 오는 건 우리가 알죠. 그러면 수요가 없는 겨울에는 밀짚 모자를 싸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팥빙수 이런 거 생각하듯이 여름에 서머 스톡이 있고 겨울에는 겨울에 맞는 윈터 스톡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허니문 랠리인데요. 이게 정권이나 정부 이런 부분이 바뀌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허니문 랠리라고 하죠. 그래서 새로운 정책이 도입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하게 되면 이때는 서로 공조 효과를 누리는 우리 신혼 살림 처음 하듯이 그럴 때 이루어지는 랠리, 이렇게 해서 그 기대감이 반영된 랠리라고 합니다. 랠리는 우리가 계속 침체가 되고 있는 베어마켓 랠리가 있고요. 계속 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불마켓 랠리가 있죠. 예. 낙엽 하나로 가을을 알 수 있다. 이거는 한 마리 제비가 여름을 알려준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그 시점이나 트렌드를 예고하는 종목의 흐름으로 그 다음에 큰 트렌드를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날씨가 며칠 이상에도 철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크게 매크로하게 큰 트렌드가 추세가 형성됐을 때 그 추세에 반하는 루머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변동성은 언제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못하고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에 쓰는 거고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관점에서는 이런 얘기도 쓰는 거죠. 들길에서 만난 비. 비 얘기는 이제 좀 있으면 장마철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뉴스나 기상 예보를 보고 들길에 나서면 준비를 하고 나가겠죠. 근데 이제 갑자기 만난 비라는 거는 별로 예고 없이 나온 비이기 때문에 이때는 순간적 돌발적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북핵 사태라든지 이럴 때 거꾸로 매수에 들어가는 분들도 많았잖아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서두른 나그네는 괜한 비를 맞는다. 이런 건데요. 이건 좀 비슷한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성질 급한 사람이 고기를 빨리 뒤집죠. 고기 구울 때. 그 다음에
성질 급한 사람이 뭘 먼저 꺼내냐? 크레딧 카드를 제일 먼저 꺼내서 결제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 어떤 촉을 가지고 어떤 트렌드를 먼저 읽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서두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른 나그네가 될 필요는 없고요. 이거로 다른 징후들, 그러니까 우리가 퍼스트 무브가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데 퍼스트 무브가 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팔로워가 돼서 그걸 즐기는 것 쪽이 좀 더 수익에서는 좋은 경우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작은 시세는 3개월, 큰 시세는 3년. 사실 우리나라의 경기 사이클이 한 4년 정도에서 뭐 한 4년 반 정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2년 반 정도, 2년 반 정도, 한 31개월이나 33개월 정도, 이 정도가 우리나라에서는 큰 시세를 내는 이제 경기가 상승 주기고요. 하락 주기는 한 18개월 정도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런 사이사이에서도 작은 시세 큰 시세가 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1월 효과라고 하는 부분은 1월 달은 한 해가 시작하는 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심한 부분도 있고 새로 정책이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피로감으로 젖어드는 10월에는 반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연초 효과와 연말 효과 이렇게 대비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1월 효과가 있다면 1월과 12월 사이에는 서머 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서구에서는 보통 휴가를 길게 가다 보니까 가기 전에 좀 물건 좀 챙겨놓고 가자. 이래서 사자가 많아지면 랠리가 형성되죠. 여기서 랠리는 좋은 개념이죠. 근데 그 랠리가 우리나라에서만 맞는지 서구에서 맞는지 하는 건 좀 다른 시각들도 있어요. 그 내가 휴가 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팔고 가자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얘기하는 썸머 랠리는 랠리가 좀 좋은 뜻으로 얘기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인디언 썸머 아실 겁니다. 가을에 한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이상 고온이 생길 때가 있죠. 더울 때. 그때 우리 인디언 썸머라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시절에 어떤 시기에 특정적으로 짧게 어떤 랠리가 형성될 때 인디언 랠리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쓰긴 합니다. 예. 달도 차면 기운하니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달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으면 다시 가장 완성된 보름달도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작아져서 이제 반달이 되고 초생달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단 하루뿐이다 하는 건데 어떤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매매할 때 주가를 보지 말고 시기를 봐라 또는 시간을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이런 관점에서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여름을 봤으면 또 겨울도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후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11월 11일 날은 광군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11월의 네 번째 주에 금요일 정도 될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난 다음에는 미국 시장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러니까 광군절은 독신 남녀들이 그 집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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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유통시장에 뛰어드는 어떤 날을 위해서 대규모 할인 판촉 행사를 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산타 랠리에 들어가는 블랙 프라이데이 이쪽은 적지 않았던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시기의 뜻에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1월에 추수감사절 다음날에 금요일 그래서 보통 뭐 20 며칠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산타 랠리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오고 새해가 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애들한테 약속했던 선물도 사주고 뭐 이러면서 유통시장이 약간 호황을 이룬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진 랠리가 만들어진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드레싱은 우리가 뭐 윈도우 부부 얘기하듯이 윈도우 드레싱은 연말이 되면 펀드 매니저들은 그 해의 결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 연봉이 책정되다 보니까 자기 성과를 좀 포장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윈도우의 마네킹에다가 좋은 옷을 입히듯이 연말이 되면 자기가 보유한 주식들이 연말 종가라도 좀 높게 형성되길 바라거든요. 그러면서 종가를 올리는 작업. 이제 그런 부분들 개념에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자기 포지션이 많거나 지수에 큰 영향을 주는 것들에 좀 관련이 되겠죠. 예. 예. 아까 비 얘기 잠깐 했었는데요. 그치지 않는 장마비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약간 반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쑤시개 하나로 코끼리 죽이는 법,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쑤시개로 코끼리가 죽을 때까지 찌르면 죽겠죠. 네.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로 인디언 기우제가 있습니다. 인디언들이 가뭄이 계속되면 기우제를 올리는데요. 그럼 100% 비가 온답니다. 왜?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반대 개념으로 이번에 옮겨진 거죠. 비슷한 얘기로 느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그 폭풍, 태풍 이런 큰 파도도 언젠가 잠잠해지는 것처럼 장마비도 결국은 장마철에 내리는 비도 언젠가는 그친다. 그러니까 뭐 우수수하고 떨어지는 어떤 그런 시절이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거를 잘 이렇게 타이밍을 잘 보고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낙담하고 거기에 편성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까 작은 시세 3개월, 큰 시세 3년이 있지만 종목별로 보면 종목은 사자, 팔자, 그 다음에 쉬자가 있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으면 보통 높은 산을 만들고 다시 깊은 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조정을 받으면서 한 100일 정도. 근데 여기서 100이라는 건 그냥 길다란 뜻이죠. 그래서 한 60, 70%의 기간을 횡보의 구간을 가지고 그 횡보의 구간에서 조정이 맞춰지면 다시 급상승을 이루어지는 기간이 온다. 이런 개념인데요. 보통 우리는 이 100일을 잘 참다가 천장으로 가기 위한 첫날에 보통 팔고 악시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냥 투자의 격언으로서 한번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자, 비 온 뒤에 땅 붙는다. 이거는 주가나 업종 지수가 이렇게 계속 하강을 하다 보면 그러면서 조정을 갖추다 보면 어딘가는 바닥이 있겠죠. 그게 땅입니다. 그 땅이 그런 비를 다 받아내고 시간이 지나고 하면 다 말라서 단단해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 아까 보합의 기간이 길죠, 사실은. 그래서 땅이 붙는 기간, 이 기간에 내가 들어와 있는지, 지금 비가 오는 기간인지, 시기인지 이런 걸 좀 살펴서 조정이라든지 폭락장에 이렇게 한번 다잡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격언이 될 것 같습니다. UR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게 사입이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닌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뭐냐면 내가 한 말대로 다 됐다는 뜻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10개의 종목을 추천해서 한두 개가 상한가를 맞거나 아니면 20% 30% 수익을 내면 저희가 최고의 귀재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좋은 시계는 하루에 한 30 정도 틀리더라도 계속 잘 맞는 시계가 좋은 거죠. 그런데 아예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두 번은 정확하죠. 11시 10분 그러면 아침 저녁 그래가지고 두 번은 정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정확한 거 두 번을 가지고 모든 단문지 시간을 다 맞춘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장을 예고하거나 전망을 할 때 한 번 더 살펴야 되는 단어가 격언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을 사지 말고 때를 사라. 이 표현 많이 씁니다. 그죠? 보통 시기와 시간을 얘기하듯이. 그래서 주식을 사지 말고 때를 사라는 거는 주식을 살 때는 가격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가격보다는 그 주식이 어떤 나라에 어떤 업종에 어떤 트렌드에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재료에 지금 진입했는지 이런 걸 살펴서 호악지를 살펴서 그때의 시기를 사라는 겁니다. 가격에 사지 말고 때를 사라. 근데 사실 또 우린 또 가격에 연연하죠. 사실은 하루 이틀에 잔파도는 타지 마라 하는 거는 아까 그 들길에서 만나는 비 또는 뭐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표현은 순간순간을 그 매매에 이용하는 스캘퍼라든지 하루를 보고 매매하는 데이 트레이더라든지 그런 분들 또는 뭐 한 3, 4일을 내다보는 스윙 트레이더한테는 잔파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의 하루 이틀의 잔파도는 가치 투자를 하거나 중장기 투자를 할 때 하루 이틀의 그 급등락이나 어떤 그 등락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촛불은 꺼지기 전이 가장 밝다. 근데 저는 꼭 이 표현이 이제 촛불 쓰지도 않는데요. 뭐 그 형광등 밑이 어두운 게 아니라 형광등 위가 어둡고 이런 식으로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라는 거는 피날레라는 관점으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시세를 내는 구간은 짧지 않습니까? 뭐 3일 시세라든지 3개월 시세라든지 이럴 때 짧으니까 그럴 때 마지막 피날레는 보통 거래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래량과 가격이 막 급등할 때 우리는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밝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거꾸로 바닥에 바닥을 하면 촛불이 가장 그 켜지기 직전, 꺼지기 직전이면 그때도 반짝
갑자기 또 거래가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의 표현이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밝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월말에서 월초팔아라는 거는 이제 아까 연말과 연초를 얘기하고 뭐 썸머를 얘기하고 하듯이, 그 다음에 주말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마찬가지로 월말쯤이 여러 가지 그 시세의 흐름이 약간 피로감이 젖어서 약간 하락세 있을 때, 월초에는 거꾸로 그런 것이 반영돼서 상승을 반영하니까 그런 무드를 이용해라 하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사고 싶으면 3일 후에 사라는 얘기는 진짜 3일 후에 사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한 번 더 생각하고 성급하게 추격 매매를 한다든지 내동 매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충동 매매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놔요, 아예. 그래서 그 계좌 바꿔가면서 매매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간 늦춰서 사는 효과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날씨가 청명하고 바람이 산산하고 하면 우리 기분 좋지 않습니까? 기분 좋으면 뭐 아빠 100원만 해도 이렇게 선뜻 돈이 나가듯이, 이런 날씨가 좋거나 이럴 때는 약간 시장에는 약간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충충하고, 그 다음에 뭐 비가 후줄근하게 내린다든지 눅눅하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도 심리에 좀 반영이 되더라 하는 것이 날씨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예. 어닝 랠리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 분기가 끝나고 한 45일 정도 안에는 보통 분기 보고서가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쯤 되거나 아니면 연말이 지나서 이제 막 그 실적에 대한 발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을 때, 그때는 서프라이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나쁠 때, 그럴 때는 쇼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경기를 타게 되면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런 종목들이 많아지니까. 마찬가지로 경기의 흐름이 계속 하강 침체 국면으로 가 있을 때는 어닝 쇼크가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예. 연말 대응 연초 소형이라는 거는 이제 연말로 갔을 때는 이제 배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윈도우 드레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노리다 보니까 대형주 쪽이 좀 관심에 초점이 되고요. 연초에는 아까처럼 그 새로운 제도, 새로운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시행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중소형주들이 좀 민감하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연초에는 중소형주가 좀 기대감을 반영해서 좋고, 연말에는 또 마찬가지로 그런 드레싱 효과라든지 아니면 배당의 효과라든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중대형주가 또 나름대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더라,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아임 주식TV에서 정석 투자를 담당하는 황인한 금융정보 큐레이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